네, 박창식입니다. 먼저 그 장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1세기는 문화가 기본이고 또 문화가 그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가장 천명의 역할을 해야 될 게 문화라고 생각이 들고 또 문화 외교로 시작해서 또 그 문화 외교가 자원 외교까지 발전을 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지금 도래돼 있고 결국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이제 동방 성장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시기에 지금 와 있습니다. 네. 지금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럽 순방길에 오르시죠? 네. 예, 함께 동행하시죠? 예.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을 많이 가시는 걸로 유럽에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도 이번에 방문하시죠? 예, 예. 영국은 뭐 제가 알기로도 이곳이 어떤 창조 경제의 본고장이고 또 창조 문화의 본고장입니다. 그 영국은 특히 이번 하계 올림픽에서도 그 영화나 아니면 그 뭐 해리포터, 비틀즈 뭐 여러 가지를 동행해서 그 동안들이가 엄청난 그 예술을 전 세계에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네. 참 감동적이었죠, 그 부분이. 예. 그 이번에 창조 경제의 본고장, 창조 문화의 본고장을 또 우리 대통령께서 방문하시고 우리 장관님도 방문하시면서 아마 남다른 좀 감회를 좀 가지셔야 될 게 아닐까 장관님께서. 네네. 지금 예.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창조 경제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많이 있지만 창조 문화라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융성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또 발표를 또 하셨죠. 그래서 문화융성이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어떤 8개의 8대 어떤 정책 과제들을 이제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할 때 사실 인력 배치나 그 문화 인력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 거대한 어떤 8대 정책 과제를 끌어안고 가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그렇다면 문화부 산하에 있는 전문 인력이 전체 올커트 프레싱으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닐까. 네네. 그래야 지금 우리 4대 어떤 국정 기조 중에 문화융성이라는 게 하나 들어가서 사실은 좀 늦기는 했지만 문화융성위원회 8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일이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이전에 너무 이제 거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문화융성의 핵심은 결국 더 많은 국민이 이제 문화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정책 과제를 보면 문화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이 많이 확대되는 걸로 또 돼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예산이 또 동반되는 어떤 부분도 있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한 지원 일환으로 문화 여가사 제도 도입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 여가사에 대한 어떤 역할에서는 조금 거기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여가사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여가사는 지금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제도에 들어가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뭐 문화든 체육이든 그 구분 없이 아무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그 기획을 하고 지도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문화융성위원회의 어떤 관심이 문화 관련된 인사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유촉위원들은 각계 전문성을 가진 최고의 어떤 전문가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어떤 그 이미지가 너무 굳혀져 있어서 실제 어떤 일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도전적인 것보다는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사실 염려도 좀 있거든요. 네. 어쩌면 대한민국 최고 가는 분들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보다는 사실 실제 현장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외국의 유학생들이나 전문적인 문화를 경험한 이런 친구들 그쪽 나라의 트렌드로 바로바로 우리한테 전달이 될 수 있고 우리 문화와 또 교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중국이나 일본만 하더라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에 나가 있는 문화 관련 인사들을 속속들이 자국에 불러들여서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제 문화자원봉사자 개념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 전문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문화 현장으로 끌어내서 유용한 자원으로 쓸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정책 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 강사서부터 시작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아무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해외 방문을 계기로 문화 융성이 꽃을 피우는 용트림하는 어떤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표준계약서, 네. 방송 출연 표준계약서, 영화 스텝 계약서 이런 어떤 근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이제 마련하셨는데 이게 이제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효율성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2006년도에도 어떤 표준계약서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권고에만 그치지 않는다면 갑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어떤 계약서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떤 표준 계약서가 일부 발표됐지만 영화 스텝 출연 계약서, 방송 표준 계약서 이 모든 걸 합쳐서 권고가 아닌 그 이상의 것 적어도 이거를 지킴으로 해서 제작사나 방송사가 여기에 대한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제도 만약에 이거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을 일부 좀 불이익을 주는 뭐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그 위에 어떤 상위법까지는 아니면 하여간 위에 법률적으로 좀 제재를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아니, 만들 생각은 있습니다만 이제 그게 지금 현 제도상 가능한 것인지를 좀 더 연구를 해보고요. 가급적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안 되면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네. 현실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영화 시장이나 드라마 시장이 굉장히 양극하고 심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하루 나와서 예를 들어 뭐 2, 3천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 뭐 2, 3만 원밖에 못 받는 아주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이 발생하고 4대 보험이 뭐 전혀 근처도 못 가고 그렇다면 이 권고사항이 아니고 갑을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이거를 권고에 그치는 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화부를 포함해서 고용노동부 이렇게 해서 같이 일체가 돼서 이건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이게 만들어짐으로 해서 여타 갑을 관계에 있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런 분들의 어떤 혜택이 골고루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발점으로 해서 다른 어떤 타 부서에도 타 어떤 직장에도 이렇게 전파가 되는 어떤 이런 걸로 만든다면은 아마 권고 이상의 것이 있는데 아마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장관님 한번 그 이후의 것을 한번 만드실 생각 있으시지요? 네, 만들 생각은 분명히 있고요. 예,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령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는 이제 공정거래법이나 소비자 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강제 규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김정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안들인데 그게 이제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서까지 그걸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거는 제가 이래 보면은 뜯어보면 그 네. 전체를 할 수는 없어요. 부분적으로 그 핵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만이라도 권고사항이 지난 어떤 법을 좀 규제를 한다면 한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아마 그 부분은 네, 예. 모두 아마 검토를 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그 영화, 드라마, 스펙에 대한 것을 한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진지하게 아무튼 법적인 검토를 하고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주당 배재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